장점이 많은 시래기 정말 좋은데 근데 사실 저도 이만큼 집에 가져오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요리를 해 먹을까? 다다음 주에 할까? 자꾸 미루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리는 것도 힘든데 다시 데치고 막 이런 과정이 저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입에 그래서 뭐예요? 제가 너무 이거 음미하고 싶어서 좀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시래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네. 말릴 때는 밑동까지 잘라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 선생님? 네, 제가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요. 오늘 이 시래기, 어떻게 말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댕기머리처럼 어머머. 이렇게 하나로 돼 진짜. 있죠? 예, 보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말리는데요. 아예 그냥 뚝 떼가지고 채반에다가 자유롭게 말리는 방법이 있고요. 전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무 밑둥이 한 5cm까지 잘라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말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리실 때는요, 여기 공기가 잘 왔다 갔다 하는 서늘한 곳에 말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보면 노랗게 입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더더욱이 찬바람 맞으면서 하면은요, 훨씬 잘 마릅니다. 그러다 선생님 궁금한 게 이게 잎이 이렇게 누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바싹 말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들 요즘 무청이 한겨울에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계절 나오는데 사계절 나오는 그 무들은요, 요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말려주시면 조금 깊은 맛이 들고요. 네. 이렇게 겨울에 나오는 무청은요,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식감과 함께 맛이 좋기 때문에 그냥 데치지 말고 생으로 말리는 게 좋고요. 예, 이렇게 말리다 보면 이 무청의 단맛하고요, 그 향이 안으로 쑥 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골 같은 데서는요, 막 설이 맞기도 한다고 하죠. 예, 그 대신 조심한 건 조금 부스러지더라도 겨울에는 그냥 날로 말려라, 데치지 말아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말리면 된 거예요? 요거요. 네. 여기 가운데 이 끝에 잎이 마르면서요, 가운데가 딱딱하니 중심이 딱딱하니 이렇게 될 때까지만 말려주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아니 이게 어머님들을 이렇게 말려서 잘 쓰셨는데 저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좀 사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가공된 시래기를 살 때 뭘 봐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지금 시래기 많이 팔고 있는데요. 네. 저 한번 보시면은요, 요 네. 시래기 가운데가 통통하면서도요, 네. 이렇게 하얀이 그대로 안에가 말라진 느낌이 그대로 드는 것. 네. 근데 요 줄기가 조금 통통한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 잎이 지금 굉장히 초록색이죠. 네. 저 누런 잎보다는요, 이렇게 약간 초록색으로 잘 관리해서 말린 듯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곰팡이 난 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 뭐죠? 밑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한 뭉태기가 있을 때 너무 가는 거, 숱이 적은 거, 줄기가 몇 개 없는 것들은요, 중국산 수입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늘지 않은 통통한 거, 그리고 초록색에 잘 만든 거, 그리고 들었을 때 가벼운 거. 네, 예. 가볍습니다. 네, 이렇게 시래기. 잘 말린 국내산 시래기가 준비가 됐다면 네. 요리할 때는 다시 불려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뜨물에 불려라. 급할 때는 압력솥, 만능집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교수님. 네, 쌀뜨물은 쌀의 전분이 녹아있는 상태로 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래기에 약간 잡내나는 그런 성분들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쌀뜨물을 넣어서 불려주면 향이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불려서 먹어야지 맛이 좋고 또 삶을 때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내일 먹을 것이면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불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괄호 안에 급할 때는 압력솥 만능찜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숨겨놨는데요. 네. 짜자잔. 오. 네. 저 압력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늘 요리 준비를 했어요. 네. 요즘 압력솥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만능찜 기능을 기능이 이용해서 있어요. 이 만능찜 기능을 꾹 눌러서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그 압력으로 삶아내듯 쪄냅니다. 그러면 요렇게 부들부들하니. 그런데 팁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뚜껑 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요렇게 데쳤거나 끓였거나 할 때는 온근하게 끓였더라도 아니면 압력밥솥이라도 이렇게 좀 끓인 다음에 그대로 그 안에서 식도록 놔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껍질. 예, 보시면은요. 네. 요게 지금 겨울 무청인데요. 이 껍질이 참 튼튼해요. 네. 그래서 요거 씹다 아유 나 시래기국 씹는데 자꾸 입안에 뭐가 생겨 어떻게 그러시는 제거하죠? 분도 있어요. 이제 끝에 포크를 이용해서 네. 득득 긁어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쭉 벗겨내시면 오, 예, 이렇게 마치 쉽게 섬유질이요. 된다고요? 오, 부드럽게 겉에 잘 껍질이. 벗겨지네요. 근데 압력밥솥 이용하시면은요, 요것도 되게 오. 부드럽다는 거 오, 제가 보세요. 말씀드립니다. 자, 신기하다. 보시죠, 이렇게. 자, 요거 벗겨서 드시면 훨씬 짜짜하게. 부드럽게 아까 막 해장국 만들어 네. 드실 수 있어요. 만능 네. 찜 기능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린 시래기를 삶아줘야 되는데요. 음. 우리 정 선생님의 꿀팁이 또 있습니다. 삶을 때는 설탕과 막걸리를 넣으라고요. 어머, 진짜요? 예, 설탕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 표고버섯 불릴 때 설탕 넣으시면 빨리 불려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예, 설탕은 분자가 작아서요. 그렇게 마른 시래기 사이사이로 뜨거운 물과 함께 아니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들어갔을 때 빨리 그 시래기가 불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네. 막걸리. 막걸리? 예, 오. 막걸리가 뿌옇잖아요. 우리 쌀뜨물처럼. 네. 들어가면은요. 그 알코올량이 쿰쿰한 냄새도 잡아주고요. 약간 소독의 개념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이 전분들이요. 겉에 있는 이물질과 함께 또 더 그 단맛을 내는 역할들을 바로 이 막걸리가 도와줍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게 삶았다면 식혀야 될 텐데요. 이 방법도 굉장히 저는 특이했어요. 삶은 물에서 천천히 식히라고 바로 찬물 직행 하지 마라. 보통은 이제 탱탱한 식감을 유지하려고 찬물에 빨리 담그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다르네요, 이경란 교수님. 네, 우리가 생채소를 데칠 때는 남은 여열에 의해서 생채소가 물러지는 것을 데친 채소가 물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에 넣게 되는데요. 시래기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듯이 그 삶고 남은 그 물이 식을 때까지 30분 이상 그 물에 담궈 놓아서 이 뜸이 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뜸이 들여서 먹게 되면 더 부드럽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관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보통 1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냉동고 같은 데 저장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공 포장 또는 잠길 정도의 물에서 같이 얼려라. 근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경란 교수님? 네, 우리가 냉동고를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으려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수분이 증발해서 음식이 마르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진공 상태로 아예 공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시래기를 먹을 만큼만 넣고 그 시래기가 잠길 만큼 그래서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물에 잠길 만큼 해서 공기를 빼고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참 유용한 정보 같아요. 삶고 난 물 있잖아요. 네. 이것도 버리지 않고 세안과 또 조경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김 와. 교수님. 네, 시래기 삶은 물에요. 시래기에 풍부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도 있지만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피부의 탄력성이라든지 매끄럽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래기 삶은 물이요. 버리지 마시고요. 세안수라든지 조격이라든지 반신욕에 활용을 하시면 피부도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하세요. 네. 근데 이제 시래기를 손질하다 보면 뭐 말리고 불리고 삶고 식히고 얼리고 정말 손이 많이 가서 꺼려지는 분들 계신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초간단 시래기 만드는 법 함께 만나보시죠. 무청 시래기 아주 쉽게 만드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간수 뺀 천일염을 잘 풀어준 물에 무청을 5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이때 물이 담긴 페트병으로 눌러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여준 무청을 보관통으로 옮기고 사용한 소금물을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고추씨 반컵을 부어준 후 냉장고에 넣어주면 초간단 무청 시래기 완성! 무청 시래기를 활용한 초간단 요리도 해볼까요? 시래기를 흐르는 물에 헹궈준 후 잘 짜주세요. 그 다음 끓는 물에서 2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시래기는 찬물에서 2시간 정도 짠 맛을 빼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시래기에 잘게 썬 무, 다진 마늘, 청양고추, 대파, 고춧가루, 된장, 청주, 들기름, 물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멸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함께 섞어주면 감칠맛을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양념된 시래기가 살짝 잠기게 물을 부은 다음 센불에서 5분, 약불에서 5분 끓여주면 시래기 볶음 완성! 배추 시래기도 만들어 볼까요? 천일염을 녹인 끓는 물에 겉배춧잎을 뿌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넣어주세요. 배춧잎은 뿌리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골고루 익히기 좋습니다. 반으로 접었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익힌 뒤 겉껍질은 벗겨주고 찬물로 헹궈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배추 시래기는 서너 장씩 반으로 접어 지퍼백에 넣고 한 컵 분량의 물과 함께 냉동 보관해주세요. 배추 시래기 짜글이 만들어 볼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배추 시래기를 양파와 돼지고기와 함께 약불에서 3분 볶아줍니다. 그다음 마늘, 된장, 국간장, 고춧가루, 새우젓으로 양념해주세요. 식용유와 함께 무치면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멸치 육수를 붓고 센 불에서 5분, 약불에서 10분 끓여주면 배추 시래기 짜글이 완성! 맛과 영양 모두 잡은 겨울철 시래기 활용법 꼭 기억하고 따라해보세요.